일교차가 커지는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2024년 11월 22일 4주차 펄어비스 주간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22일 코스닥 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1.27% 하락한 677.01이며 최고지수는 745.42, 최저지수는 668.38입니다. 코스닥 투자자 동향입니다. 개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의 동향은 매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1,607억 원을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067억 원, 기관은 134억 원, 펀드는 896억 원, 연기금은 148억 원을 매도하였습니다. 펄어비스 주가입니다. 11월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2조 5,53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보유율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한 7.61%를 기록하였습니다. 종가는 전주 대비 4.74% 상승한 39,750원으로 마감하였고 시간의 단일가는 39,8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1주 최고가는 41,650원, 1주 최저가는 37,250원으로 9.13% 차이를 기록하였습니다. 1주간 거래량은 전주 대비 14.88% 감소한 137만 5,421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일봉 차트상 121선을 2거래일 연속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흐름은 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지스타에서 호평을 받긴 했지만 출시일까지 공개했다면 뚫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으로서는 12월에 있을 TGA까지 하방으로 몇 번은 털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펄어비스 투자자 동향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시장에 던져지는 물량들을 기관들이 전부 매수하는 한 주였습니다. 개인은 60억 7,700만 원을 매도하였으며 매도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9억 8,300만 원을 매수하며 매수세를 전환하였지만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었습니다. 기관은 58억 9,300만 원을 매수하며 저번 주에 이어 매수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지스타 시연 이후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물대의 매도세가 강해 다음 주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7억 4,800만 원을 매수하며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주간 주가 상황입니다. 게임 섹터 전체가 급락했던 저번 주의 낙폭을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섹터가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기업은 NC소프트로 7.18%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여준 기업은 위메이드로 0.32%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펄어비스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에서 게임 산업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펄어비스 부문입니다. 투자에게는 홀드를 유지합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오동환 애널리스트. 펄어비스는 지난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붉은 사막과 유사한 빌드를 이번 지스타에서 공개 및 높은 화제성으로 지스타에서 긴 유저 대기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연으로 전투에 집중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며 블랙스페이스 엔진의 뛰어난 그래픽과 다채로운 액션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짐. 다만 기대했던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아 12월 진행 예정인 TGA로 미뤄질 전망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신규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 목표가는 57,000원으로 유지. 김진구 애널리스트. 시연을 통해 얻은 성과 1. 붉은 사막을 지스타 시연을 통해 확인한 성과는 모든 출품 라인업 중에서 게임성 기준으로 가장 돋보인 게임이라는 점. 2. 공방을 중심으로 한 라이트한 소울라이크 색채를 지니고 있긴 하나 본질적으로 해당 게임은 다양한 콤보를 통한 연계 기술과
격투기 등으로 적을 제압하는 액션 RPG 게임에 방점을 둔다는 점. 3. 돌멩이의 보스 시안에서 공간의 한계는 존재하였지만 대전의 범위를 벗어난 근처 연못에서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오픈월드 자유도를 검증할 수 있는 소개의 성과를 확인했다. 4. 붉은 사막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오픈월드로서 기대감을 완결시킬 수 있는 자유도, 생활 콘텐츠 등을 확인하고 깊이 있는 스토리와 내러티브 등을 통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5. 올해 12월 TGA에서 상기 요소와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고 말미의 출시 타임라인을 통해 내년에 출시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발간하였습니다. 주저리 부분은 대본 없이 그냥 두서 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아마 헛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쓰지 못한 펄어비스 장기 투자 중인데 언제 팔까에 대한 나머지 글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쳐3 및 사이버펑크 개발사 CD 프로젝트 SA사의 주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위쳐3가 2015년 5월에 발매가 되었고 사이버펑크가 2020년 12월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18년도에서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위쳐3가 게임성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상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줄 때는 항상 사이버펑크의 정보가 공개가 되거나 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보시면은 요때 2015년 요때 발매가 되었고 쭉 2017년대까지 우상향하다가 2019년도 때 2018년도 때부터 아마 공개가 되었고 올라왔다가 빠졌고 이제 기대감에 올랐다가 발매 이후부터 이제 환불 사태가 터지고 나서 30%쭉 급락하고 DLC에서 쭉 300만 장, 400만 장 팔리는 이제 그런 차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입소문으로 이어져 이제 구매욕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이제 단기간에 판매량 급등으로 이어지는 그때가 저는 게임주의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저는 요때 샀습니다. 요때 샀고 항상 여기서 거래하다가 도깨비 때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실수를 했죠. 과욕을 부렸죠. 그래서 꾸준히 물을 탔습니다. 지금도 사고 있고요. 사이버펑크의 스팀 서버 예시로는 스팀 서버 다운 현상 예측할 수 없는 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매도 타이밍은 시장의 반응, 단기간의 판매량, 주가의 반응 세 가지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붉은 사막의 반응이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의 펄어비스 매도 타이밍은 붉은 사막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 프로젝트인 도깨비가 될지는 내년 출시일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도한 후에는 이제 타이밍 봐서 펄어비스를 재매수할지는 이제 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도깨비까지는 들고 가고 싶기는 한데 주간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
한국 시장에 있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인들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펀드들은 이번 주나 저번 주부터 좀 강하게 던져대고 있고, 개미들의 매수세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제 금투세가 폐지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이제 기관들만 신나게 줍는 신기한 시장입니다. 이제 그냥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시야가 좁아서 뭐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코스닥이 650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네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현실 경제도 침체를 넘어서 지금 늪속으로 다이빙하고 있는데, 저기 높으신 배지 따신 분들은 언제나 똑같이 이제 이권 다툼하느라 바쁘기만 하니까 좀 한숨만 나오기만 합니다. 근데 저기 옆에 있는 저기 아메리카는 이번에 아유 멋있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그 지스타에서 정확한 시연 옵션 사양입니다. AMD사의 7950X3D 메인보드를 사용했고, 라디온 7900XTX 그래픽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사양은 아니며 QHD의 180프레임에 맞춰서 최적화를 진행했고, 이제 성능 부분은 이제 추후 나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이제 직원분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삼성과 AMD에서 이제 협업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시험기기로 제공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지스타에 갔던 이유를 좀 다시 올릴까 합니다. 주식을 하실 때 매일 뉴스나 정보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그리고 무슨 의도로 쓴 정보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보라는 손잡이를 우리가 잡고 휘둘려야지, 우리가 정보에 휘둘려서 이용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자주 챙겨보는 주식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왕 테이버라고 있는데, 22일 방송에서 이제 머니에스라는 온라인 신문 매체에서 펄어비스와 관련되어 25일에 나와야 할 악의적인 기사가 22일 새벽 아침 5시 50분에 먼저 공개가 되었다가 이제 바로 삭제되는 해프닝이 이제 제보가 되어서 이제 방송 주제로 다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펄어비스가 주총에서는 뭐 자기들은 주가를 관리한다라고는 말하고는 있지만은 뭐 주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고, 저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익숙하기도 하고, 악의적인 기사로 주가를 망가뜨리고 그 매물을 다 받아먹는 작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어루머루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뭐랄까 그냥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랄까요? 캡처된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그냥 슬슬 떨어질 때가 됐나? 곧 연말이구나. 그래, 떨어질 때가 됐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래 이제 장황하게 나열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제가 알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게임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다. 주가가 3만 원이 무너졌다. 만년 적자다. 도깨비는 베이퍼웨어다. 라는 등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답이 없을 때는 그냥 회사를 찾아가 봐라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주 지스타에 갔던 이유라며 올렸던 글을 좀 다시 올릴까 합니다. 주식을 하실 때 매일 뉴스나 정보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또 무슨 의도로 쓴 정보인지 파악하셔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라는 손잡이를 우리가 잡고 휘둘러야지 그 정보에 휘둘려서 이용당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자주 챙겨보는 주식 유튜버가 있습니다. 설명왕 테이버라고 22일 방송에서 머니S라는 온라인 신문 매체에서 펄어비스와 관련되어 25일에 나와야 할 악의적인 기사가 22일 5시 50분에 먼저 공개되었다가 바로 삭제되는 해프닝이 제보되어 방송에서 주제로 다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11월 8일 날 독도 문제로 공지가 나갔다가 그게 불씨가 되어서 커뮤니티가 터졌던 일을 25일 날 기사화하는 그런 뉴스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펄어비스가 자신들은 이제 주총에서도 뭐 주가를 관리한다라고는 말하지만은 뭐 주가 관리 안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저도 뭐 이유 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도 익숙하기도 하며 악의적인 기사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매물을 다 받아먹는 작전이 있다는 것도 뭐 아름아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까 뭐랄까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근데 캡처된 기사를 봤을 때 그냥 뭐랄까 슬슬 떨어질 때가 됐나? 곧 연말인가? 그럼 떨어질 때가 됐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래 장황하게 나열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제가 알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다. 주가가 3만원이 무너졌다. 만년 적자다. 도깨비는 애초부터 베이퍼웨어였다라는 등의 말들도 많았습니다. 막연하게 답이 없을 때는 그냥 회사를 찾아가 봐라 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굳이 지스타를 가게 된 이유를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영상들이 다 공개되거나 현장에 간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거나 할 텐데 굳이 시간 내서 가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간 당일에도 이게 30분도 안 돼서 유튜브에 직캠 영상이 바로 올라오거나 하루 뒤에 리뷰 영상이 올라오거나 리뷰글이 올라오거나 했습니다. 맞다 틀리다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생각도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펄어비스 주주총회를 처음 참석해보고 다들 이래서 한 번쯤은 참석해보라고 하는구나 라를 느껴봤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실제 정보를 체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경험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3월 29일이었을 때가 아마 펄어비스 주가가 가장 바닥을 치는 때였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막 병역을 만기한 상황이라 당장 손에 쥔 현금도 없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군대 가기 전에 주식을 사놓으면 떡상에 있다던데 제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곳에서 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떡락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와서는 당시 제 매매는 이제 도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아버지께 운영을 맡겨두었던 사업은 하락세로 접어들어 급전이 필요하게 된 상황 속에 당장 주식을 절반이라도 팔아서 건져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쉬지 않고 떠오른다는 게 스트레스가. 당시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펄어비스 주식을 전량 매도, 아니면은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 그땐 참 막막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가 쉬운 쪽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붉은 사막만 나오면은 펄어비스 주식 원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애써 웃고 그랬는데, 이게 막상 판다라는 선택지가 앞에 오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또 그 당시에는 7-8% 금리였는데 그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막막했는데, 그러던 상황 속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니 결정하기 전에 한번 직접 보고 결정을 해보자 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그냥 무작정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냥 두서없이 질문을 막 해대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막 유치하기도 하고 멍청한 질문도 하고 좀 그랬어요. 말로만 들었던 주총을 직접 참석하고 보니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글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확신이 들었어요. 적어도 펄어비스는 망하지는 않겠다. 붉은 사막 개발, 출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베이퍼웨어라고 조롱받는 도깨비를 이제부터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출시까지는 회사가 버틸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주가가 2만원대까지 빠졌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구나. 재무제표상으로도 현금 자산이 얼마가 있고 비유동 자산이 얼마가 있고 자산 대비 부채율이 얼마고 간에 그건 글자일 뿐이구나. 이게 뭔가 시야가 좁아졌던 게 넓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맞다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재무제표가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서로만 보는 것과 이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해서 얻게 되는 것은 이제 다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다녀온 이후로는 부모님께는 이제 펄어비스 주식은 걱정하지 마시라, 펄어비스는 튼튼한 회사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장기 보유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제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좀 상황이 나아지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큰 거 한 장 반을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될 정도로 이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을 되어주게 되기도 했어요. 이런 그 주총이. 좀 서론이 길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직접 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스타를 다녀온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붉은 사막 그 자체를 체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스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운영 인원은 몇 명이고, 저중 책임자는 몇 명이나 왔고, 최대 직급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들의 관심도는 얼마나 되는지, 기자들의 관심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는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지, 그리고 최적화는 어디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연되고 있는 게임의 옵션과 시연 기계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취소 시간 1분 전까지 갈까 말까 취소할까 말까, 그리고 출발하기 전까지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기 전까지 분명 가면 사람 많을 텐데, 예전 대학생 때처럼 이제는 체력이 안 될 텐데, 마지막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만은 억지로라도 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긴 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쓰다 보니 벌써 주말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 주도 한 주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